자, 안녕하세요. 객체 중심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강윤철입니다. 1-3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1에서는 자바라는 언어 이전의 그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봤고요. 1-2에서는 저희가 개발 환경이라는 걸 갖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JDK라는 용어, JR이라는 용어, 자바 벌처 머신, JVM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바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컴파일형 언어와 인터프리터라는 방식, 그러니까 컴파일 방식의 언어와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바랑 이제 흔히들 많이 가장 비교를 하기 좋은 언어가 C 언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행 순서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C 언어는 소스 코드가 있죠. 소스 코드를 갖다가 뭐 하죠?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에 맞게끔 어셈블리어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죠. 어셈블리어 코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어셈블리어 코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 언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셈블리어 코드 말고,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 기계였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CPU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CPU 명령어죠. CPU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컴파일, 그 다음에 실행,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죠. 반면에 자바 언어는 약간 좀 독특하죠. 자바 언어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소스 코드가 있죠. 자바 언어에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개발자가 컴파일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 이때까지 사실 사용하는 건 JDK를 사용하게 돼요. JDK에서 우리가 보통 컴파일을 시키게 돼요. 자, 이러면 이제 기계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바 벌처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바 벌처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트 코드라고 불러요. 이게 바이트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 엔진에 올라가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인터프리터 된다고 그랬죠.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어셈블리어 코드로 번역이 되면서 CPU 인스트럭션 그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건 그림을 좀 이제 그림을 저희가 이제 좀 도식화 시킨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람의 인간의 언어로 작성하고, 두 번째 컴파일 시키죠. 자, 컴파일 시키면 바이트 코드, 점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누가 해석하는 거다고요? 예,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벌처 머신 나오죠. 자바 벌처 머신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 자바 벌처 머신이 결국엔 한 계층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그 클래스 사이에 존재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 파일에 써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운영체제에 맞게끔 해석해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벌처 머신 쪽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자바 벌처 머신은 구성이 조금 복잡해요. 이 구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 좀 화살표로 사인을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코드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벌처 머신, 이 클래스 로더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뭐냐면, 점 클래스 파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벌처 머신 이해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점 클래스 파일밖에 없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조금 틀려요. 안드로이드는 점 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얘기고, 저희 쪽에서 이제 클래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파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컴파일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물은 이걸 갖다 이제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이 클래스 로더라는, 이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뭐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실행은 execution 엔진, 실행 엔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실행 엔진에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메모리를 구조를 쓰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언어에서 메모리를 쓸 때 PC 레지스트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C 메모리 공간에, 레지스트리 공간에다 이제 데이터가 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바는 스택 베이스예요. 약간 동작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우리 헬로 월드 말고 변수 쪽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쪽을 쓰게 될 텐데 그때 쓰는 게 이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랑 그 옆에 보시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바닥에 보세요. 맨 밑바닥에 보시면 이제 무슨 말 나오죠? 예, 오퍼레이팅 시스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옆쪽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네이티브는 그냥 운영체제와 관련된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가 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하냐면 자바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바 언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바 언어가 아닌 부분과 통신하는 거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나요? 자,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우선은 클래스 로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스 파일은요, 그냥 파일이거든요.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거를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hello world 클래스 파일로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형편없죠. 네. 자,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걸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릴 때 그냥 단순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작업을 거치게 돼요. 이 작업을 링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여기 중에 그 verify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이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보안 모델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파일이 들어왔는데 그 파일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얘가 뭘 열어요? 막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막 데이터를 다 날려버려요. 자, 이런 거 통과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희 인터넷 화면 이용하실 때 그 노란색 경고창 뜨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액티브엑스 컨트롤 설치될 때요. 예, 팝업도 요새는 다 그거 막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뭐 하면요. 그 인터넷 페이지를 딱 열면 그 안에 액티브엑스라는 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그냥 실행됐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뤄지는 일이 뭐였냐면 정보의 유출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의적인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 그 웹사이트를 딱 열면 자동으로 실행이 딱 되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서버에다 날려준다든가 아니면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바이러스 가지고 맨날 뭐 프로그램 날라가고 뭐 웹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포가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외부 네트워크로 들어온 녀석들은 사용자가 별도의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받거나 이런 그 소스 파일이 아니면 아예 실행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모델을 사실은 우리가 그 자바 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샌드박스라고 그래요. 모래상자 아시죠? 모래상자. 예. 이 모래상자가 원래는 미국의 애들 놀이터 있잖아요. 집에 보면 미국은 집이 크니까 집 뒤에 모래 잔뜩 갖다 놓고 너 여기서 놀아? 라고 얘기했던 모래상자. 그걸 이제 샌드박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모델을 우리가 흔히들 샌드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프리페어, 그 다음에 리졸브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 변수라든가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초기화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초기화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클래스 로더라는 애가 뭐 하는 애다. 예, 점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녀석으로 하는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엔진 들어갑니다. 자, 실행 엔진은 첫 번째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CPU, 실행 코드를 인스트럭션으로 편안하고 해석해서 실행한다. 뭔 말이냐? 이거 되게 어렵죠. 자, 그러니까 점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점 클래스 파일로 우리가 바이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좀 하면서 좀 글씨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컴파일된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예. 바이트 코드는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야. 근데 보통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어셈블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CPU 인스트럭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실행 엔진이 어디에 탑재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실행 엔진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 탑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바 벌처 머신은 어디에 탑재되어 있죠? 운영체제 위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바 벌처 머신은, 모든 자바 벌처 머신은 어디 위에 탑재가 되냐면 OS 위에 탑재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인터프리터 방식이니까 자바 벌처 머신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코드죠. 자, 그러면 벌처 머신의 실행 엔진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운영체제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고 해석해서 실행하는 녀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트 하는 거죠. 자, 인터프리터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는 두 가지만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건 전부 다 하스팟 방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실행 환경 구축하실 때 뭘 깔았냐면, 썬의 JDK를 깔았어요. 예. 자, 인터프리터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한 라인 한 라인 읽어드리죠. 인터프리터 말 그대로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영어 독해 아시죠? 영어 독해. 영어 독해랑 똑같아요. 영어 독해에서 한 문장 읽어드렸죠. 자, 이제 뭐 하죠, 이거? CPU 언어에 자, 이제 버추얼 머신이 읽어서 이거, 맞는지 해석하죠? 자, 그 다음 뭐 하죠, 이제? 운영체제에다 던져요. 그럼 운영체제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실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직통으로 통신하는 것보다 느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의 모든 언어들은 좀 느려요. 그럼 이거 이제, 이 단점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지트라는 방식이랑 하스팟이라는 방식을 쓰게 돼요. 자, 근데 지트라는 건 이제 그 IBM 쪽에서 쓰는 방식이고, 하스팟은 이제 썬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지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트는 반복적인 코드를 미리 컴파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동일한 코드가 여러 번 나오면, 동일한 코드가 많이 나올수록 속도가 반복적인 코드가 많을수록 속도가 좋아져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어제 라면 끓였는데, 오늘 또 끓이래요. 그럼 좀 더 빨리 끓이겠죠. 네, 내일 또 끓이래요. 그럼 더 빨리 끓이겠죠. 네, 이제 라면 끓이는 건 이골이 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방식이 지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비유가 좀 극단적인가요? 네, 좀 양해하십시오. 아직 그렇게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는. 자, 하스팟 방식은 뭐냐면, 하스팟 방식은 미리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마이애미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보시면 이제 뭐 하죠? 그 범죄자를 예상을 하는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하죠. 자, 자바 버추얼 머신에 올라오는 코드는 바이트 코드란 말이에요. 클래스파이라고요. 자, 그럼 얘 코드를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미리 프로파일링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부분 속도 오래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리 튜닝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리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실행할 때 느리겠죠. 네, 맞습니다. 최초 실행할 때 느려요. 근데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꽤 괜찮겠죠. 네, 그래서 하스팟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조금 느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좋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하스팟 방식도 사실은 좀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고 또 서버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썬 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스팟 방식을 통해서 미리 프로파일링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부분은 아까 메모리 데이터 에어리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랑 같이 겹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C나 C++에서 복잡했던 C나 C++에서 좀 복잡했던 것들을 자바 언어에서는 과감하게 삭제해버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과감하죠. 왜냐하면 C나 C++에서 메모리를 갖다가 개발자들이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회수를 개발자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자, 근데 현대 언어가 중요시하는 건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메모리 회수하는 것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도 아닌데 개발자들이 개발 시간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냥 아예 이걸 뭐로 빼버려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야 되는 역할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뭘 담당하지 않냐면 메모리 회수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 메모리 회수 안 하니까 천하무적일까요?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아웃 오브 메모리 떨어집니다. 프로그램 잘못 짜시면. 여전히 메모리 부족해서 서버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서버 쪽 가시면 이런 일 비일비재 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코딩 잘못해놓으면 메모리 뻗는 거 삽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 메모리 관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관리 회수를 담당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자동차의 비유를 들자면 자바 같은 자동차는 자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하면 오토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어 넣는 거 아시죠? 오토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 언어는 예, 수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비는 누가 더 좋아요? C 언어가 좋습니다. 수동이 더 훨씬 자동차 연비 좋습니다. 왜요? 알아서 전략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오토매틱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의 속도도 사실은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아요? C가 더 빠릅니다. 자, 근데 그 운전을 할 때는 어느 게 더 편하죠? 운전을 할 때 오토매틱이 조금 더 편하죠. 물론 이제 지금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수동이 더 편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서울 시내에서 수동을 몰기는 참 힘듭니다. 예, 클러치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자바에서도 자바가 메모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개발자한테는 사실 좋은 거겠지만 레벨이 높은 개발자한테는 사실은 메리트가 아니에요. 이건 단점이에요. 왜요? 내가 메모리를 굉장히 관리를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메모리 최적화된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못 만들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메모리 관리는 보통 이제 힙 영역,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GC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 앞자를 따서. 예. 제가 여기다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도 이 필기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예. 이 GC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GC라고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GC가 동작하는 영역이 힙 영역이라는 곳에서 동작을 합니다. 힙 영역이란 메모리를 동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변수 쪽 많아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객체 쪽 얘기 나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위치가 말 그대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 단어 있죠, 워드. 단어. 자, 단어 1000개가 있어요. 얘를 무조건 순서대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 쌓아놓으면 A 글자는 굉장히 쉽게 찾겠죠. 그죠? 자, 근데 Z 글자는요, 맨 마지막에 가서 찾으니까 항상 느려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앞쪽으로 오게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자주 쓰는 게 앞쪽에 있으니까 내가 앞쪽에 있는 걸 찾을 때, 많이 쓰는 걸 찾을 때 빠르게 찾겠죠. 자, 메모리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 힙 방식이에요. 메모리를 동적으로 써서, 빠르게 데이터를 억세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좀 데이터를 억세스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이 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얘기는 이제 객체 쪽 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나가죠. 자, 그 다음에 JDK의 메이저 버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실행 속도가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수가 나오죠. 자, 환경 변수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슈가 좀 있거든요. 자, 환경 변수 옛날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 JDK 1.4 이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클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하시면 뭔가 좀 이로움이 있겠죠. 예, 그 이로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로움이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자바를 컴파일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자바 C거든요. 예. 이 자바 C와 같은 개발자가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 세팅해주면 좋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J2EE 시스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그 웹 쪽 가시게 되면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게 환경 변수를 참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 변수를 잡아주시면 예, 나중에 좀 더 편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죠. 근데 이것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골치 아픈 일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환경 변수를 잡는데 보통 두 가지를 잡습니다. 예,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거 잡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거 잡습니다. 운영체제에서 별도의 경로 없이, 패스라는 거는 별도의 경로 없이 사용하기 위한 건데, 우선 자바 언더바 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환경변수 어디에 잡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예, 윈도우에 보시면 컴퓨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속성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윈도우 7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비스타는 똑같습니다. 비스타는 윈도우 7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의 속성 보시면 바로 뭐 고급인가요? 거기에 보면 환경 변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고급에 지금 이제 환경 변수가 나오죠. 이 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거 잡아놨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잡아놨는데, 이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이거 손으로 좀 치지 마세요. 자, 보통 우리가 JDK 까시면요, 이렇게 보통 C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JDK가 설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건 이 경로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거 손으로 치시면 에러 날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윈도우 비스타나 7 쪽 같은 경우 이렇게 톡 치시면 얘가 이게 경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시라고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해서. 제발 손으로 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패스라고 있죠. 이 패스라는 건 잘 보시면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뭐가 있으면요. 앞에 뭐가 있으면 요거 세미콜론 보이시나요? 이거? 세미콜론을 꼭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한번 윈도우 경로일 땐 역슬래시 한번 해주시고 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넣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네. 요거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 환경 세팅을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 있죠. 네,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cmd 같은 거 하시면 이런 화면 하나 뜨실 거예요. 이런 화면 하나 뜨셨을 때 자, 우리 JDK 처음 세팅했을 때 뭐 확인하셨어요? 자바라는 명령어 확인했었죠? 이렇게 떠야 되죠. 그 다음에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해주면 지금 JDK 버전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제대로 세팅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를 잘 봐주세요. 빈 디렉토리에 보면 굉장히 많은 명령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exe 파일로 되어 있죠. 그죠? exe 파일이라는 건 뭐죠? 윈도우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아무거나 호출하셨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뭐 했죠? 자바 C라는 명령어를 줬거든요. 자, 자바 C는 컴파일 명령어입니다. 자, 이 자바 C라는 명령어 이용해서 뜬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바 P 같은 거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헬프라고 떠야 되죠. 자, 이렇게 뜨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바 C를 뭐 이렇게 자바 C를 썼는데 저처럼 이런 메시지가 떴다. 뭐 내부 또는 외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러면 뭐가 틀리신 거냐? 환경 변수 틀리신 거예요. 환경 변수 세팅 잘못하신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명심하실 건 이걸 다 닫으셔야 돼요. 이 지금 명령 프롬프트 창 있죠? 이거는 환경 변수가 바뀌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 닫으시고 다시 환경 변수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요거를 세팅하시면 이제 좀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이따가 역 어셈블리를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제 원래 우리 코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경 변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잡으면 도대체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예제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갑시다. 지금 지난번에 그 이클립스를 세팅하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다가 코드를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헬로우 쪽 봐야 되나요? 이거는 서버 쪽이네요. 조금 제가 앞서갔네요. 저희가 실행한 코드가 이거였죠?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 클래스 파일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거는 컴파일 된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컴파일 했죠?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S 누르시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컴파일을 시켜버려요. 자, 이거를 자바 P라는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자바 P 일단 hello world 뒤에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뭐 나오죠? compiled from hello world.java라고 나오네요. public class hello world 이상한 얘기 나오죠? extends java.eng.object 그 다음에 public hello worl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이런 거는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메시지 볼까요, 제가? 자, 이런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이너스 벌버즈라는 옵션을 줬는데요. 이거는 벌버즈가 그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떠버리다는 뜻이에요. 야, 지금 너한테 있는 정보 다 좀 떠버려줘 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코드들이 나오죠. 자, 이 코드는 이거 소스 파일은 hello world.java 파일이었고 메이저 버전 몇, 마이너 버전 몇 이렇게 해서 컴파일된 코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상한 코드들이 막 나오죠.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바이트 코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가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석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코드들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석하는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 P 명령어는요, 역 어셈블리, 디스 어셈블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하냐면, 그냥 어셈블리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변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실행될 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정말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코드들이 작성된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수를 잡아주면 이런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 같은 거 있어요. 자,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스스로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메모리 관리, 지금 현재 내가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jconsol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할 때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용어인데, 제가 그냥 보기만 하죠,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메모리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부분 보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157개 이런 식으로, 로드된 클래스들 같은 거 정보 보이고요. 자, 메모리 보시면 여기 힙, 아까 그 얘기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논힙, 이런 거 나오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있어요? perform GC라는 거 보이죠? 자, 이건 뭐냐면, 메모리 가비지 컬렉션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잘 봐주세요. 요 그림을. 자, perform GC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여기 메모리가 확 줄어들었죠, 요게. 지금 GC가 한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그래프도 한번 팍 꺾였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자바 명령어, 그러니까 자바 빈 디렉토리를 환경 변수로 잡아주면 이런 것들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M 썸머리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핫스팟, 클라이언트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CPU 타임이라든가 살아있는 스레드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정보 나오죠. 지금 현재 시간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자바를 고급스럽게 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환경 변수를 잡아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게 있어요. 첫째는 일단, 결국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클립스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아웃.println 같은 거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이클립스의 단축키 좀 익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저희가 이클립스를 쓴다고 해도 개발자의 본부는 명령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어 자바 C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 하시고 또 자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된 코드를 실행하는 것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조금 이제 변수까지 좀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이제 강의를 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